안녕하세요. 이윤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청년 보좌역이 간다 첫 시간입니다. 2030 세대의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보건복지부 박정재 청년 보좌역님이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 국민들이 청년 보좌역에 대해서 생소할 것 같은데 나이와 역할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고요. 올해 나이는 30살이 됐습니다. 청년보좌역은 현재 24개의 부처에 모두 있는데요.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의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고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 보건복지부 오기 전에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제 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의견을 개진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가정에 있는 친구들 잘 보면은 조부모를 돌보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족돌봄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에 도움을 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책들을 홍보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죠. 요즘 고립운둔 청년도 많고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예전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벽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업한 입장에서는 혹시 회사에 소문이 날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불안, 우울,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네, 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례집을 보면서 저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본 사례집은 어떤 내용이냐면 20대 청년이 있는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지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받지 못했던 청년인데요.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이 되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교만 가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막상 또 대학을 가더라도 또 취업을 위해서 취준을 해야 됩니다. 그 관련 경력이 없으면 요즘에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대학 생활도 엄청 여유보다는 조금 스펙들을 쌓아가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계속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받는 것들을 위해서 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절차에 대한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그 발급하는 진단서를 받아도 되지만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그 의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 연장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 없이 그냥 보호 종료 확인서 하나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보호 종료 확인서를 통해서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5년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5년 이후 같은 경우는 이 우대 조건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과 같은 조건으로, 일반 국민들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우대 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한이 있으셨다면 복지부에 건의하셨을 건가요? 아마 근데 복지부에서 알아서 잘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례를 보면은 경제적 지원이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회당 8만 원씩 총 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가 좀 달라집니다.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급의 경우에는 8만 원이고 2급 유형의 경우에는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득 수준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80,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 이상인 경우에는 2만 4천 원만 1급 유형 기준 2만 4천 원만 내면은 상담 받을 수 있더라고요. 회당 2만 4천 원이면은 저는 충분히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말로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세종시 조치원 건강복지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출입구에 들어가면 사무실 문이 나오는데 인사를 드리면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의뢰서 발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우울하고 좀 불안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의 우울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우울 검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 처음 해본. 처음 해보시군요.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을 읽고 최근 일주일 혹은 2주일간 나의 기분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울과 불안은 실과 바늘의 존재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불안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아까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울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울증 검사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하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거 기록이 남나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데 취업하거나 할 때 기록이 남으면은 아무래도 취업에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혹시 기록 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기록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네. 기록은 저희 기관에서 쓰는 시스템 안에는 남긴 합니다. 상담 기록에 대해서. 다만 이 기록이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혹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증빙자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기관에서 알아내거나 혹은 부모님이 알아내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하자면 혹시 이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청하는 거면 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탈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저희가 소견서를 써드리는데 네. 뭐 의뢰서를 써드리는데 의뢰서 내용상 좀 이제 이게 경하거나 좀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 센터에서 하는 정신과 전문 요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적을 경우에는 반려는 대부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파래기잖아요. 이거 파래기 다 받고 나서도 아직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우울하고 조금 더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파래기 상담 받고 난 다음에 또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이제 처음처럼 저희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반 상담을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상담을 통해서 또 이제 좀 정신과적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이제 진단이 있는 하에 가정했을 때 사례 관리라고 등록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래기가 딱 끝은 아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저 이거 하고 제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작성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1급 선생님이 있고 2급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상담사 자격 기준은 1급과 2급이 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은 주로 상담사들이 보유한 자격증의 등급이나 경력, 또 연차에 기반해서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급 상담사는 정신과 전문요원 1급, 학교 상담 교사 1급 등 고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이고, 2급 상담사는 상담심리사 2급, 정신과 전문요원 2급 등 안정적인 기본 자격을 갖춘 상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1급과 2급 모두 국가나 또는 이제 학회에서 공인한 전문가들이고, 실제 상담의 질이나 효과는 상담사의 전문성, 경험, 그리고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급 상담사와 진행하셔도 충분히 전문적인 상담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1급을 할지 2급을 할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좀 가볍게 좀 상담 받고 싶다, 혹은 내가 좀 깊게 상담 받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좀 선택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1급이라고 좋은 건 아니네요. 네. 저는 좀 가벼운 증상인 것 같으니까 저는 2급으로 좀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에는 잘 안 보였는데 상담사분이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 심리상담 전문가분이 오셔서 본인 확인 뒤에 어떠한 부분이 힘들었는지를 좀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힘든 내용에 따라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요. 저는 직무 스트레스랑 우울 검사지를 주셨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상황을 좀 잘 공감해 주시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평가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좀 다양한 평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산 전후 우울증 평가도 하고요. 그다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 발현되기 전 시기에 양극성 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까 2급 유형을 선택하실 거라고 했는데 저라면 1급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급과 2급이 상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급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작년에 파래기 모두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급 유형과 2급 유형의 재참여 의향과 추천 의향, 친절도, 만족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합정제 및 우선은 이렇게 상담하고 또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검사해 주시고 또 상담한 결과가 지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힘들어하시는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직무 스트레스도 높고 또 우울감도 높은 편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좀 의뢰서를 제가 작성해서 드리려고 해요. 네. 괜찮으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은 이렇게 상담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의뢰서를 작성해서 왔는데 한번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성함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주소 맞으시고 네. 생년월일 맞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상담을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담했었던 내용을 여기다 다 적진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들고 가서 공무원분들한테 드리거나 내가 인터넷상으로 그 업로드를 해서 신청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정말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기재를 해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행정복지센터, 관할 나의 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을 하시거나 가기가 어렵다 하시면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어쨌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정신과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여기 정신복지센터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나오시네요. 직접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히 좀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제가 이 속마음을 물론 그 의뢰서 상담이긴 했지만 그래도 속마음을 이렇게 좀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마음의 응어리를 이제 혼자만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침 상담 받으러 가는 첫 과정이 좀 제 마음을 좀 많이 풀어주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이후에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의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서 또 신청서도 쓰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봤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신규도 지금 64만 원인데 이제 저희 정부 지원금 44만 8천 원 지원 받으시는 거고 총 8일 동안 내셔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12만 2천 원이고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센터 쪽에 내시면 되고 오늘 신청 접수해드리면은 보건소에서 이제 결정해서 문자로 통지해드릴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심리상담센터 전화하셔가지고 계약하시면 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건소 담당자 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신청 완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인적사항이나 가족사항 그리고 서비스 유형 이런 걸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유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죠? 신청이 완료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카드를 발급하셔야 돼요. 다만 발급 과정은 각 은행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안에 이제 지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지원금을 가지고 상담센터에 가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과연 정말로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복지부에서 8회기 모두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91.3%가
호전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봤을 때 대학병원 상담까지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으시던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서 개선됐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서비스의 대상자인 고립운주 청년이 과연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고립운주 청년 같은 경우는 집 밖에 나오는 것부터가 힘들잖아요. 사실 상담이 이게 대면 상담이 원칙이고 또 비언어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야 돼서 상담사분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나오기 힘든 분들의 문턱을 좀 낮춰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사업이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 만큼 사업 성과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제보에 의하면은 횟수를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경증인 분들은 8회기 상담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심한 분들은 8회기보다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좌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8회기를 다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폭력으로 인해 이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거부감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몇 회를 받아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연계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8회기가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담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받으셔서 지속적으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까요? 이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 이제 제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서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을 개선하기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오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겉에 이제 몸이 다치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약간 베이면 그냥 뭐 연고를 바른다던가 혹은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외적인 것들은 정말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심리적인 것들은 좀 그게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의 그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혼자서 참지 말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처럼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모든 국민의 마음이 근육이 단단해질 때까지 좋은 기사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정재 청년 보좌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